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아직 덜 오른 이 기업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안 오른 기업이고요. 바닥에서 상승이 기대가 되니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3,9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아직 덜 오른 이 기업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빈 방미를 하기로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부정 여론도 있지만 정면 돌파를 해서 국빈 방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으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논의 예정이고요. 양국 간 사이버 협력 등 정보 공유 강화 방안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또 협력을 격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대통령실 내에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 가시적인 경제 안보 성과를 거둔다면 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사이버 협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방미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또는 기대감이 있고 이슈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 관련된 논의가 아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근데 왜 이 두 개가 특히 왜 IRA에 중점이 둬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누가 포스코도 IRA에 대해서 미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종우 포스코 회장이 스티븐 비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IRA 대응을 나누게 되고요. 당연히 3월에 세부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4월부터는 대응을 해야겠죠. 포스코 그룹 최종우 회장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포스코 아메리카 고문과 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 전략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왜 IRA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냐? 포스코 그룹은 철강 산업 중심에서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IRA 세부 지침에 따라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리튬이 IRA 수혜 광물로 꼽히면서 그럼 중국 거 안 쓰고 포스코 거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 대응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IRA 대응해야 된 이유가 IRA 때문에 지금 뭐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가요? IRA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쪽이 좀 힘든가요? 그래서 조금 IRA 협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IR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라는 겁니다. IRA 불구 3월 친환경차 미국 수출 1.4만 대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IR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3월 전기차 등 친환경 수출이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3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22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연속 2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20억 달러는 약 2조 6천억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전년 동월 대비 약 109.7% 증가한 34,379만 대가 수출이 됐고요.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 중에 전기차가 가장 성장세가 높았다. 가장 가파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리스 등 상업용 판매 비중이 약 5%에서 28%까지 증가한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IRA를 얘기하자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뭐다? 더 잘 되자고.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더 한번 잘 해보자고 하는 게 바로 IRA예요. 그러니까 IRA가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1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요, 이 IRA에서 꼭 방금 얘기한 대로 보조금을 받아야 되나요? 보조금을 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안 받고 좀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차가 좋으면 사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차가 좋으면 살까?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입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고요.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하를 할까?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올해 들어 차량 가격을 큰 폭으로 내린 가운데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격화되고 있냐? 실제 한국 소비자는 전기차 구입 시 주행 거리가 26%의 이 구매에 영향을 끼치고요. 차량 가격이 한 24%, 충전소가 어디에 있냐? 이게 19%, 보조금을 얼마 주냐? 17%등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행 거리가 길어야 한국 사람들은 산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가보면 무조건 가격이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일단 고르는 거예요. 주행 거리가 긴 거랑 가격이 싼 거랑 뭐 고를래? 그러면 가격 싼 걸 고르는 게 미국이랑 일본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한국보다는 미국이랑 일본이 시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포드, 루시드, 샤오펑, BMW 등 가격 인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 현실화할 주요국들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에 대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즉 구매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비싸게 느낄 게 아니라 미리미리 가격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치킨 게임이에요.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 전기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익이 줄더라도, 그래, 가격이 제일 많이 영향 끼친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격을 내리겠다 라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들이 가격 인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차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내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잠 볼 수 없으니까 가격을 내리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바로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결국엔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해야 될 길인데, 샤오펑 새 전기차 제조 플랫폼으로 비용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만 만들어도 그냥 뚝딱뚝딱 찍어내듯이 플랫폼만 만들어도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고 제작 비용 절감 경쟁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 일정한 이 표준화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이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 생산하는데 사실상 뭐 이거는 이것 따로 저거는 저것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비용이라든가 또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 B, C의 전기차가 있는데 뭐 A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별 모양이야. 그리고 뭐 B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세모고 C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네모야. 그러면은 별은 별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용량도 일정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효율도 안 날 겁니다. 이거를 야, 싹 다 세모로 맞춰. 그래서 세모로 맞춥니다. 그래서 A의 차가 대형차다. 그럼 세모 3개를 합치는 거예요. 세모 3개를 합쳐서 대형 배터리를 쓰고 B는 중형이니까 세모 2개를 합쳐서 세모 2개를 쓰고 C는 소형이니까 배터리 세모 1개만 써. 하면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용량에 대한 효율도 훨씬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충전 속도도 늘어나겠죠. 플러스 알파로 이 생산을 할 때 당연히 같은 배터리를 계속 생산하고 합치기만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PA 2.0 전기차 플랫폼은 파워트레인 시스템 비용을 25%, 지능형 주행 시스템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만 잘 만들어도 비용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샤오펑 대표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의 매력적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제품을 누구든 사고 싶어야 싸더라도 사간다라는 거예요. 전후방 통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과 배터리팩을 차체 통합하도록 설계해 제조 효율을 높이고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보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성능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별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을 차에 끼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세모로 합쳐서 이 세모를 차에다가 잘 끼게끔 차체를 표준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편하고 무게중심도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하니까 소재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하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고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샤오펑만 하냐? 그렇지가 않죠. 누가? 바로 일본도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도요타 이제야 시동 걸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시험대에 올립니다. 도요타는 올해 초 2025년부터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계획도 내놨으며 2030년까지 30개 전기차 연간 350만 대 판매 목표입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플랫폼을 얼마나 빠르게 개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는 지금도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나 이 전기차 플랫폼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놓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든 또는 도요타가 전기차로 성공하든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이 성공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친환경차 중에선 특히 전기차 중에서는 전기차 플랫폼이 지금 최신화돼 있냐? 아니면은 전기차 플랫폼이 구형이냐? 아니면은 전기차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뭐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eGMP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전기차 우뚝 비결은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덕을 많이 봤어요.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 미국에서 2위를 달리는데 1등 공신은
eGMP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하면 배터리 용량을 다르게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차량 제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돼 있으니까. 이 GMP의 경쟁력은 뛰어난 설계 구조로 앞두 바퀴 사이에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를 넓고 평평하게 배치해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터리가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차가 달리고 멈추다 보면은 당연히 무게가 앞뒤로 쏠리겠죠. 근데 그 밸런스를 배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무거우니까. 근데 그 배터리를 바닥에다가 넓고 평평하게 깔았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림이 있거나 또는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다? 아까 얘기한 이 전용 플랫폼 덕분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배터리를 뭐 옆에도 두고 뭐 뒤에도 두고 뭐 오른쪽에도 두고 위에도 두고 사실상 중구난방이었을 거다. 근데 이렇게 맞춰놓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 이외에도 전기차를 대용량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빠른 충전 능력, 그리고 주행거리 확대 등등이 다 이 GMP의 이득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이거는 만들어진 지 아이오닉 5부터 6,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EV6 뭐 대부분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이 GMP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니 이건 너무 진작에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로 밀고 나간다는 건 살짝 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개발이 됩니다. 이 GMP의 후속 개발이고요. EM입니다. 차세대 플랫폼이고요. K8 후속의 첫 탑재가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을 기아 K8 후속 모델인 중대형 세단 GT1에 처음 탑재를 합니다. EM은 현재 개발 단계인 제네시스 JG GV90이고요. 그러면 RN2 G70의 후속입니다. 2025년 전후로 쏟아질 현대차 그룹 신형 전기차에 모두 적용될 게 E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eGMP가 아니라 EM으로 다 바뀐다. EM은 기존 eGMP의 뒤를 잇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주행거리가 일단 50% 이상 개선이 되고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 차종 무선 업데이트가 기본화됩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무선으로 내가 굳이 자동차 센터를 안 가도 카센터를 안 가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는 뭔가 EM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EM인가? EM을 도입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EM으로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을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듈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가 가능해졌고요. EM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50% 개선하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 강해졌다. 원가는 40% 절감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싸지고 밀도는 올라가고 기술력은 좋아지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격을 내린다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야 내릴 수 있는 거죠. 모터는 원가를 또 35%를 낮추고 또 중량은 3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내려간다. 배터리 팩은 총 9종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들기가 편하고 가격이 싸진다. 표준화 배터리 팩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차급별 수요 대응이 쉬워지며 모터 역시 총 5개 형태로 표준화 개발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가격은 내리고 기술력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이 GMP 다음 EM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건 뭐다? eGMP가 아니라 어떤 기업? EM과 이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럼 뭐가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동아화성이고요. 동아화성은 이 GMP 당시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동아화성이 이 GMP에 2차 전지 배터리팩 가스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기아차에서 생산 중인 전기차 배터리팩 모듈용 가스켓은 모두 100% 동아화성의 제품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EM에서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알파로 두 번째는 나노팀입니다. 당연히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열관리 소재 수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배터리용 열관리 소재 국산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열 폭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불이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현대차, 기아차, 삼성, LG화학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열관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수혜고요. 차트를 보시면 동아화성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요. 플러스 알파로 나노팀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한 2만 못해도 2만 2천 원까지는 내려오면 매수했으면 좋겠다. 저는 동아화성은 지금 괜찮다. 하지만 나노팀은 2만 2천 원까지는 내려와야 저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팀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EM 관련주 관심 갖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나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4월 18일, 17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입니다. 리튬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